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준 남자의 찡남입니다. 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11월 15일에 시행된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등급 컷이 현재 86점으로 예상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는데요. 이 난이도를 올리는데 시험이 어렵게 느껴진데 한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이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 1번부터 15번까지가 6월, 9월과는 다르게 특히 9월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렵게 나와서 그리고 새로운 패턴, 훨씬 더 정보량이 많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멘탈이 터져서 뒷부분까지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들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친구들이 보면서 앞으로 화작문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1번부터 10번까지를 어느 정도까지 대비해야 우리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가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법 작문은 비문학과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항상 문제를 대신에 비문학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뭔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은 문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고 색다르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파악할 내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원하는 건 말하기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방법,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이 방식이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시청자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 사연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밤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답니다. 여기 부분은 어때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사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사연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이후에 1번 선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더 빠르게 이 부분부터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어때요? 사연을 듣고 정확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연을 안 읽어도 이 사람이 사연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 4줄 가까이 되는 사연을 한 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네모님처럼 안타깝네요. 어때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죠. 사연에 대해서. 그럼 1번은 다시 볼까요?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1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제 수능이나 시험에서는 바로 1번을 찍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점점 정보량이 많아지고 글자가 많아지는데 시간은 계속 80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고 간다면 절대로 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근거를 확실히 봤죠, 우리가. 정리, 공감 이렇게 봤으면 1번을 찍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2번도 보겠습니다.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다. 자, 다음 방송 예고는 보통 언제 하죠? 마지막에 하죠. 그럼 여기 이거는 마지막을 보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세모의 노래 우리 함께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예고가 있나요? 없네요. 땡. 자, 3번.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청취자의 참여 독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부분에 있겠죠. 동기를 밝힌다. 우리가 이걸 소개라 그러죠. 서론은 보통 앞에 있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 사연을 택하게 된,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했는데 동기를 밝혔다. 왜 이걸 택했냐라고 했으면 사연 다음에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없고 공감과 정리만 있었다.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과거 경험. 그러면 이제 사연 다음에 이제 왜냐면 사연과 관련됐다 그랬으니까 사연과 관련되려면 사연 다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나의 과거 경험을 보면 저도 그랬었는데 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봐도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라고 정확히. 그리고 심지어 경험도 아니고 경력이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었다 혹은 이러이러한 환자를 맡았었다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였습니다. 맞추기,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기에 까다로운 선지였다. 이런 건 사실 답이 되기 어렵고 만약 답이 된다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답이 됩니다. 5번.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질문을 던졌다면 물음표가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한 적은 물음표가 여기 한 군데도 없네요. 마지막 방송 마무리 멘트만 있었을 뿐이지 질문은 한 번도 상담 중에는 한 적이 없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즉 뭐예요? 일치 불일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억 1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존감이란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뭐뭐라고 자존감은 무엇입니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 표시하시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2번.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고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는데 원인 여기 있죠.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알려줬네요.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했다.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라고 그 두 번째 알려진 제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니은 하시면 됩니다. 3번.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자,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면 비슷한 상황을 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 상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것과 이것으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말이에요.
한 문단에 한 내용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무조건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연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3번 하고 딱 넘어가야 돼요. 네, 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방금 끝났어요. 장점 말해주기, 방법, 안내, 효과 제시, 감정 알려주기. 여기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4번, 5번은 그 첫째 줄을 딱 보면 정확히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장점 말해주기,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주세요. 그리고 효과,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리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정 해결해주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근거까지 찾는 공부를 미리미리 해 두어야 시험장에 가서도 혼란을 겪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멘탈, 정신이 훨씬 더 1교시에 지켜져서 후에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내용이 있었냐 없었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응을 분석한 게 올바른 것인가, 반응이 올바르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이 방송을 바탕으로, 이 글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저도 자존감이 낮은 편. 자, 1번 청취자 1은 자신이 방송을 들은 목적과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청취자 1을 볼까요? 저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 여기서 뭐예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만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딱 맞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청취자 2는 방송 내용을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방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군.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거네요. 여기서 이해를 확인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방법의 효과를 예측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 이 말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이 말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 말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것을 공부하는 게 국어 공부입니다. 아, 이 말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는 것이 국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줘야겠어요. 자, 딸아이에게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적용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걸 해봐. 좋을 것 같아. 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유가 틀렸다 라고 하고 3번을 찍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볼까요? 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군요. 도와주고 싶은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와 다를 때에도 다른 상황이죠. 방송과는. 방송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5번. 청취자 O는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군. 감정을 헤아려주는 건 좋은 방법이네요. 긍정적으로 평가.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속상해했을 텐데. 반성. 확인돼서 그래서 이게 반성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 이렇게 해도 반성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배우고 가는 것이 진짜 이제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7번은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조금씩 친구들이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3번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4번의 지문이 거의 뭐 비문학처럼 한 면을 거의 꽉 채울 정도의 지문 길이를 가지고 문제 수도 4문제를 냈던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 A도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이죠? B도 보이고 문제를 보면서 이제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사실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앞에 지문은 A, B, C 혹은 가나다라, A, B 이런 묶음 표시나 지문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었고요. 이런 표시가 있는 문제들은 그 표시가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제 6번이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을 활용한 문제고요. 7번이 A, B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먼저 푸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6번을 먼저 이제 푸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A, B는 조금 길어요. 그리고 A, B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고요. A, B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은 뭐예요? 한 문장, 즉 5문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량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 많은 양의 정보량을 다 기억하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5문장의 정보량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쉽죠. 그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기억.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바라이다. 기억. 내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봐줄래? 자, 필요한 부분이 뭐죠?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설명을 말해달라 하는 부분 맞습니다. 2번.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바라이다. 니은. 내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죠. 자, 디귿.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고 했는데 어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잘 썼나 안 썼나?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바라이다. 어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자, 이제 리을.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한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환기시키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발화이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냐고 물어보고 있죠?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니, 우리? 다시 생각해볼까? 이제,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나왔는데, 5번이 왜 틀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들여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자, 여기서 배워둘 게 반대 의사를 상반된 의견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했구나 라고 보이는 걸 체크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미음.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예로 들어. 이거는 맞아요. 지면의 크기를 이유를 들어. 여기까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린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가 맞았으니까 뒤에도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앞에가 맞았으면 뒤도 맞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이제 작성한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많아야 된다는 거야, 적어야 된다는 거야?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많아야 된대요.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많아야 된다고 물어보고 있죠. 글의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글의 분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드니까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 더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상반된 의견이 아니고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이 미음 문장은 조금 이상한 내용이에요.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도 보니까 5번은 나온다 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읽으면서 A, B를 어느 정도 읽었단 말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7번을 푼다라는 점입니다. 자, 7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절충안이라면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섞어서 넣어도 되고 2번도 되는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3번이 얘기하는 내용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지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 3이 주체이니까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니 전문은 아까 물어봤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아니에요. 절충한 지시. 그 다음에 3번.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에 인정을 하는 거죠. 절충한 지시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의견을 들어보니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내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내 의견은 바로 위에 있던 1번 학생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아니죠. 학생 1의 의견을 따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이번엔 B입니다. B에서 누구? 학생 2가 한 내용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샤프심이 다 떨어졌었네요. 학생 2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B. 여기서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점은 벌써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 3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라고 위에 있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비판 확인할 수 있죠.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1의 의견은 뭐예요? 학생 1의 의견도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지지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요 지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비판하고 학생 1은 의견이 없습니다. 학생 1은 오히려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될 정도로 2번을 찍었다는 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2번의 선지를 찍었다. 그러면 아직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선지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지 공부, 즉 문장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3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1번을 풀면서 A에서는 학생 3이 학생 1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을 풀면서 두 번째 B에서는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도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자동으로 3번이 답이 나왔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읽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 읽었고 확인했기 때문에 3번이 자동적으로 확인이 됐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4번을 다시 한번 보면요.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학생 1번은 학생 3번과 A에서는 대립을 했었습니다. B에서만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죠. 5번 A와 B에서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제 의견을 제시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학생 3이죠. 학생 3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어도 4번, 5번은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번의 문제를 읽어보니까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원래는 보통 7번 해가지고 네모를 쳐가지고 보기에 알맞은 보기의 내용 조건을 고려할 때 글의 마지막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월달이랑 이제 이번 수능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형태가. 이렇게 지문 속에 그 조건을 아예 넣어버리고 그 조건까지 찾아라.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을 언급했다. 그 부분을 가보는데 우리가 이걸 6번에 4번 선지에서 봤다는 거죠. 리얼.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부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이미 읽었어요. 화합을 드러내는, 자, 조건입니다.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자, 그럼 화합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맞다.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잊었네. 거기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넣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학생 인터뷰가 들어가야 된다. 자,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 인터뷰 내용이 뭐라고요?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을 했다. 즉, 여기에 3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화합을 드러내야 되고요. 근데 그 내용이 또 뭐가 드러나야 된다? 어려웠던 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어려웠던 점. 이 조건 중에 사실 복불복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쓰면 몇 개가 지워지고 어떤 조건을 쓰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동시에 해보시면서 좀 더 빠르게 되는 조건으로 문제의 선지를 지운 다음에 2개에서 3개 정도 남기고 나머지 조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오답률이 적어지는 풀이 방법입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좀 더 쉬운 방법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회장은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라고 밝혔다. 인터뷰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어려웠던 점이 있죠? 뭐요? 행사 홍보가 힘들었다. 어려웠던 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 화합을 드러낸다. 화합을 드러낸다는 건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끝까지 했다는 거죠. 끝까지. 화합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조금 이제 함정 선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2번 학생회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뻤다 하고 밝혔다. 자, 어려운 점 나왔습니다.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하지만 여기도 뭐예요? 화합에 드러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탈락. 3번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인상적인 행사였다. 화합은 드러냈지만 이번엔 뭐가 없어요? 어려운 점이 없네요. 탈락. 4번 학생회장은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깊은 경험이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인터뷰도 있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이 한마음이다 라는 걸 체크하고 가라는 거죠. 여기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모금된 상금을 K군 가족에 전달했다 라고 해서 4번 딱 답을 체크하시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능에서부터 6월달 수능 새로운 화법 스타일이 이제 조건을 지문에 넣고 조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요구하는 게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특히 근데 이거는 항상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을 언급한 부분에서 조건을 찾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죠. 4번을 풀고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몰빵. 자,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쳤었대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1번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 되어 희망 만든 사제동행 마라톤으로 수정해야겠군. 아까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사 규모 초점이 아니라 학생 3이 뭐라고 했어요?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 되어 화합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가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2번 지난 10월 4일 세모공원 일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 했다라고 고쳐야겠군.
이 부분은 자, 어디 있는가? 학생 2가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본문에는 선생님들은 빠져 있고요. K군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뛰었다 라고만 써져 있는데 뭐예요? 고치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뛰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쳤어야 되죠. 다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 첫째 문단 마지막, 여기 첫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5,000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세모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 자, 근데 어떻게 고쳤다고요? 선생님은 10,000원씩, 학생들은 5,000원씩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세모, 자, 금액을 선생님은 10,000원이었다. 그 사실을 빼먹었다는 거죠. 그거를 넣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있었는가? 보니까 여기 돈 얘기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성금을 5,000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10,000원씩 내셨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줘.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언급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4번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다는 계획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요. 왜냐고요? 2번에서 똑같은 걸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문제. 사실 이 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답이 나왔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또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번 먼저 보시죠. 2번과 4번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번과 4번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게 또 물어보면 이게 문제 만든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걸 2번이나 물어보면 근거를 찾을 시간을 오히려 줄여주고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여러분 이게 둘 다 답이 똑같은 원리로 설명되니까 한 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문제의 선지가 다른 게 확실히 보이죠. 뭐예요? 2번은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4번에는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뭐예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4번은 선생님들이 없다. 이러면 4번을 찍고 이제 문제 사실 이 지문을 안 읽어도 아니 뭐야 이거 왜 다르지? 2번만 판단하고 4번을 봤을 때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착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수능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작의 마지막 문제죠.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그 대망의 문제. 화작이지만 비문학 같았던 그 문제. 바로 로봇의 지문입니다. 화작 문제 치고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또 문제 지문에 담긴 정보의 양이 비문학만큼 상당히 많았던 놀라운 지문입니다. 먼저 우리 항상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범위가 주어진 것부터 풀자 그랬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 A로 딱 이만큼만 범위가 친절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다? 10번부터 딱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A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반박해야 돼요. 여기서 근거를 찾아서.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자, 둘이 내용이 완전 다르죠. 여기는 로봇이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대체할 것이다. 여기는 로봇이 대체해왔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아왔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혁명에 대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그런 산업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죠. 2번.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 옛날에도 늘어왔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봇이 나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논리 전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2번이 정확히 맞는 설명이죠. 3번.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말은 없었죠. 4번. 로봇셀을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량 일자리 감소 로봇의 생산성을 왜 하면 일자리가 더 감소되겠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5번. 산업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의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거는 이 보기 내용과 전혀 반대 내용이죠. 5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선지였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니까 또 기억 디귿이 있네요. 이거를 고려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일부 학생들은 로봇셀가 무엇인지 모른다. 로봇셀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4. 디귿. 로봇셀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자, 기억을 고려해 로봇셀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셀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로봇셀은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셀을 딱 설명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니은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셀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자, 지금 로봇셀은 말이에요. 로봇셀을 왜 도입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셀을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 이게 아니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그거였죠. 그래서 2번을 딱 하면 되는데 3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니은을 고려 똑같아요. 로봇 사용으로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의 도입 취지를 언급한다.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다. 사실 아까 그거랑 이제 패턴이 같습니다. 앞에 부분이 똑같은데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면 둘 다 맞으면 글이 이상해요. 한 번은 긍정했다가 한 번은 부정했다. 그러려면 사람이 2명이 나오던가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을 해야만 찬성 반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긴 토론하는 글도 아니고 그냥 주장하는 글이었다면 주장을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잘못된 글이죠. 수능에는 잘못된 글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31번 문제는 좀 잘못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둘이 대립이 돼요. 선지끼리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답의 근거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이 맞으면 3번이 무조건 틀리고 3번이 맞으면 2번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로봇세라는 게 어떤다 그랬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2번이 더 확실하게 답이다. 옳지 않은 것이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이제 한번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고려해 로봇의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자, 디귿 로봇셀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딱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나의 주장 뭐예요? 로봇세가 좋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로봇세가 좋다 라는 걸 찾아야겠죠? 디귿을 고려해요. 로봇세 도입과 요것을 고려해요. 고려해서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그러니까 뭐예요? 얘 로봇 기술 개발과 로봇세 도입과의 관계를 찾아라. 그게 먼저. 자, 그 기술 관계를 보니까 여기 있네요. 기술 개발.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기술 개발 의지가 약해서 특허권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뭐예요? 막대한 금액이 유출될 수 있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죠. 다음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아까 확인했죠. 이거는 A에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5번은 10번을 풀었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선지였다. 이래서 문제풀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풀이 순서 꼭 유념하여서 푸시고요. 마지막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하고 있을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 A는 뭐예요? 걱정하고 있는 걸 설문조사 한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사람들의 불안에 커지면서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라고 1번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2번 B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자, B의 사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 자, 그러면 보니까 일자리가 줄었다. 뭐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에선 뭐라고요?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해야 정확한 정답입니다. 사실 2번을 못 고른 이유들을 친구가 뭐냐면 여기서 그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는 뭐예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은 개인인 이미 법인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로봇세까지 내는 건 이중 과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로 일자리가 줄었는데도 로봇셀을 부과하지 않는 건 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것과는 다른 얘기다. 라는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3번, 이번엔 C입니다. C를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C.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다. 자, 특허권. 여기 특허권 있네요. 뭐냐고요? 자,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을 개발은 경쟁이 더욱 뜨거울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에 인정된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에 로봇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고 3번 그대로 3번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4번 D를 구체화하여 로봇셀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아까 뭐였죠 우리? 여기 봤잖아요. 국가적으로 손해다. 왜요?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라고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딱 맞다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를 정확한 순서대로 풀었다면 말이죠. 이게 문제에서 문제를 도움받는다. 좋은 풀이 전략이네.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5번. 이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의 부가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자, 특허 기술 개발의 걸림돌. 이것도 아까 확인했어요, 사실. 이도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네요. 그 중에서 뭘 택했다? 이 사람은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돼 로봇 기술의 특허권,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줄어들게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무슨 의견을 택했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견을 택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죠. 이 8, 90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답이 2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수능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초반부부터 갑자기 답이 스트레이트로 3번 2. 문제도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정답도 연속 똑같은 거 3번. 정말 수험생들을 망가뜨리려고 아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시험이 아니었나. 사실 뒤쪽에 답이 스트레이트가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시험이 아닌가. 그럼에도 배울 것도 많았다. 배울 것 또한 많이 담겨 있었던 시험이었다. 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내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 이거 보시면서 화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1번부터 10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